집에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밤에 잠자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인의 팁입니다. 부부는 처음에 사랑으로 만난대요. 그러다가 우정으로 살고요. 그다음에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전우애로 살아간답니다. 그리고는 막판에 가서는요. '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.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사나.' 그저 의리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부부라는 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. 결혼해서 초창기 잠깐 몇 년을 제외하면 아주 뭐 애틋한 사랑 같은 걸 느끼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? 그러니 또 다른 유행어가 있지요. "부부는 가족이야. 가족끼리 무슨 일 하면 안 되지." 이런 말 농담처럼 자주들 하시곤 하는데요.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"오기내는 지금 남편과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으신가요?"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다음 생에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만나고 싶으신가요? 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몇십 년을 살면서 늘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덤덤하게 정말 그냥 가족이려니 하고 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고 삶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.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오기네 TV 사랑 이야기 많이 나누는 채널이잖아요. 그러니만큼 오늘 잠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사랑하려고 또 함께 좋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첫 번째. 네, 서로 둘만의 사랑을 위한 사랑 여행을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. 두 사람은요. 평상시에 자주 티격태격 싸웁니다. 그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잉윙거리고요. 서로 그냥 또 흉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. 1 년에 딱 2번 여름과 겨울 여행을 떠나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과 같이 가지 않고요. 항상 여행만큼은 단 둘이서 떠나시더라고요. 그런데 희한하게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몇 달은 티격거리는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. 이유인즉슨 둘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은요. 모든 게 다 풀린대요. 집에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밤에 잠자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깥에 나가서 여행지에서 즐기고 나누다 보면은요. 둘만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. 그리고 본인들은 여행을 가잖아요. 그러면 간 그곳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찾아간대요.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것들을 찾아 먹으러 다니시고 잠자리만큼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.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니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요.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돈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? 좋은 호텔 가시고요. 제일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사랑 나누기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려 봅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두 번째는요. 서로 "원초적인 이야기를 나누자."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. 부부가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요. 또 말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. 그런데 더더군다나 밤에 잠자리에서 이야기는 더 이야기하기 힘들고요.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원초적으로 속된 말로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둘만의 이야기인데 이 둘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친구나 지인을 찾아가서 "아 우리한텐 이런 어려움이 있어. 우리한텐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있어."라고 친한 분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요. 그냥 터놓고 둘이서 "아이 좀 그 뭐야 좀 어떻게 좀 해 봐." 하면서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득이 되고 또 둘만의 그 감추어져 있고 또 가려서 이렇게 잘 어색하고 속상해서 잘 말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
게다가 우리가 중년쯤 되면은요. 뭐 내 마음 같지 않게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고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잖아요. 이럴 때 고개 숙였다고 부끄러워하고 안 된다고 피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더 솔직하게 "아 실은 내가 왜 그런지 잘 안 돼."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로 풀어보면, 그렇기 때문에 "요렇게 해 보면 어떨까?" 하고 좀 어 "이런 점이 좋다."라는 거 이야기도 하고요. 더러는 둘이 같이 그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서 또 다른 그 분위기, 느낌 같은 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. 원초적인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누자라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. 다음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요. "게으르지 말자."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여성분이요. 이런 말씀하셨어요. 어느 날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지더래요. 너무 아파서요. 그 이후로는 남편이 곁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지고요. 어쩌다가 남편이 이렇게 침대에서 같이 누우려고 하면은요. 얼른 도망가 버리고 딴 방으로 가 버리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여성들에게는 좀 자주 있다라는 말씀을 산부인과 의사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이게 바로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. 폐경이 되고 나면은 질염도 자주 오고요. 또 그 통증을 느낄 때가 꽤 있는데요. 이럴 때 안 된다고 안 하고 여성분이 피하고 또 남성분은 남편은 '아유 우리 부인 안 되니까 그냥 관두지 뭐.' 하고 또 스스로 그냥 포기해 버리고, 그런데 그냥 안 된다고 내버려 두고 '나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이야.' 하고 닫아 버리지 말고요. 좀 더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"게으르지 말자."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병원을 다니시면서 호르몬 치료를 같은 걸 받으면 아픔이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요. 얼마든지 관계를 폐경 전이나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부지런히 치료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. 게으름 피지 말자고요. 다음 넘어갑니다.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요. 서로 상대가 사랑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입니다. 이 사랑의 절정에 관한 나라별로 그 표현, 절정에 대한 표현 한 거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요. 소녀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"옥으로 된 궁전에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같다."라고 했고요. 영국에서는요. "완전히 소진해 버린다."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. "작은 죽음과도 같은 경지에 이르는 완전한 몰입 상태."라고 표현했다고 하는군요. 근데 한 1,400명 정도의 20 대에서 50 대까지 여성들을 모아 놓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라는 그런 조사를 했었을 때 49%에 달하는 여성들이 "가끔 느낀다. 어쩌다 느낀다."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. 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하는 여성들은 한 3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. 이렇듯 완전히 늘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이 꽤 많은데요.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부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? 중장년쯤 되면 이제 "우리는 우정도 없어요. 그저 그냥 의리로 살아요." 이러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.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살아도 그 정도면 그냥 무난할 것 같고요.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아직도 사랑을 하고 둘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설레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? 예. 오늘도 오기네 TV 함께 구독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